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아빠 장례식 때도 영어 단어장 보고 있는 건 대체 무슨 생각이니? 장례식 한다는데도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남들이 다 흉보더라. 나 이제 고3인데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해야지. 그래야 아빠 억울하게 죽은 원한도 풀어줄 수 있을 거 아냐. 엄마랑 말다툼이나 하고 있을 시간 없어. 이 엄마도 너만큼이나 힘들고 괴로워. 엄마 위로를 해줘야 할 시간에 네가 이렇게 반항적으로 굴면 어떡해. 솔직하게 말해서 아빠 죽은 거 다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 계모임 그런 거 하지 말고 식당이나 건실하게 운영하자고 했던 아빠 말 기억하지? 그런데 엄마가 고집 부려서 계모임 들어갔고 결국 계주 도망갔고 이 문제로 2억 넘게 날리고 아빠까지 죽게 만든 사람이 엄마 아냐? 황씨 부부한테 속아서 돈 잃은 건 내 잘못이라 치자. 헌데 네 아빠가 교통사고 난 건 왜 엄마 잘못이니? 돈 들고 도망간 계주 찾는다고 몸도 안 돌보고 돌아다니길래 그러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했어. 그 전에 나나 아빠가 엄마한테 호소했었던 걸 안 들었잖아. 아빠가 말한 것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할 거고 똑똑한 사람 될 거니까 나 좀 내버려둬. 엄마처럼 남한테 사기나 당하는 사람 피 물려받은 게 싫어질 지경이라고. 어쩜 이렇게까지 엄마 속을 썩일 수가 있니? 솔직히 이장이던 황씨가 가족도 없는 처지라 그런 짓 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니?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 분위기가 지긋지긋해서 수능 끝나고 나면 나 서울로 바로 갈 거야.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서 거기서 자취하고 직장도 구할 거라고. 그 편이 서로 얼굴 안 보고 훨씬 좋겠지? 기숙사 잡으면 비용도 많이 아껴질 거고. 너 처음에는 지방 국립대로 알아보겠다더니? 이런 변두리 쪽에 있어봤자 속만 터질 것 같고 사람이 크게 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하지 않겠어? 명절 때는 그래도 얼굴 비추든지 할게. 시골이나 다름없는 지방에서 아빠가 하던 식당은 맛집으로 이름이 나 있었던지라 가정은 그럭저럭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이장이자 최연장자였던 황씨가 주최한 계모임에 엄마가 참여했던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 할 수 있었죠. 엄마가 돈을 받을 차례가 되기 직전 계주인 황씨가 돈을 들고 도망가 버린 일이 있었고 아빠는 계주를 잡겠다며 전국을 돌아다니다시피 하다 사고를 겪었습니다. 트럭에 치여 의식불명에 있던 아빠가 죽는 일까지 생기게 되니 저로서는 황씨만큼이나 엄마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네 얼굴 본 지도 3년은 넘었다. 언제쯤 엄마 보러 한번 내려올 거니? 아니면 엄마가 너 보러 올라갈까? 몸도 안 좋으면서 괜히 무리하지 마. 나 요즘 공부한다고 바쁜 거 엄마도 들었잖아. 법무사 시험 통과하기 전까지는 사소한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 너 그렇게 공부만 하다가 좋은 세월 다 간다? 대학도 곧 졸업하게 될 텐데 맘에 맞는 남자친구는 없고? 난 네가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남자친구는 무슨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연애해봤자 시간만 낭비하잖아. 서로 밥 먹었냐? 어디 갔냐? 이런 시시콜콜한 것만 묻는 관계는 귀찮기만 하더라고. 이 답답한 거사. 연애를 해봐야 맘에 맞고 좋은 사람도 만나는 거야. 사람을 사귀면서 실패도 해보고 도전을 해봐야 할 거 아니니. 엄마, 나 아직 아빠 돌아가신 일로 엄마 완전히 용서한 거 아니거든? 막말로 사람 아무나 믿어봤자 그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사기치면 어떡할 건데? 겉으로는 좋은 모습으로 포장돼 있길래 믿었더니 나중에 나쁜 놈이면 어떡할 거냐고. 너 그럼 이 엄마도 못 믿는 거야? 그래도 가족은 믿을 수 있지 않니?
당연히 엄마가 나 속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 그런데 나 몰래 또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다가 사기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 그런 면으로는 엄마 여전히 못 믿어. 네 아빠가 너 어릴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애가 아주 똑똑하다고 칭찬했었던 거 기억나니? 그런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벽치고 누구도 못 믿으면 그건 똑똑한 거 아냐. 난 네가 그렇게 딱 부러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둘쯤은 꼭 있었으면 좋겠어. 사람은 누구나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고 하잖아. 아마 내 평생에 그런 사람 만날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나중에 괜찮다 싶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주기는 할게. 그 말만으로도 고맙다 얘. 참, 이번에 고춧가루 아주 잘 마른 거 얻어놨는데 좀 보내줄까? 매실청도 매일 먹어주면 해독 작용에도 아주 좋다는데 너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엄마나 잘 챙겨 먹어. 나는 종합 비타민 꼬박꼬박 먹고 있잖아. 그런 것보다는 자연에 있는 음식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지. 택배로 붙일 테니까 잘 수령해. 저번에 보냈었던 김이랑 호박즙도 아직 다 못 먹어서 냉장고가 한가득이야. 자취방 가뜩이나 좁은데 짐 보내봤자라니까? 그러니까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지. 공부한다고 무리하는 애가 건강까지 잃으면 쓰겠어? 매달 엄마가 돈 붙여주고 신경 써주는 걸로도 충분하니까 괜찮아. 나도 아르바이트로 돈 벌어둔 거 있으니까 엄마나 건강 챙겨. 얘는 누굴 닮아 이렇게 고집이 센 줄 모르겠네.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귀엽고 택배로 보내는 엄마 닮았나 보지. 그럼 엄마 말 듣고 집에 좀 자주 들르기나 해라.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황씨 수배 사진 안방에 걸어놓고 한숨 쉬는 거 보면 스트레스만 받아. 그거 떼어버리든지 아니면 돈을 찾든지 해. 그럼 자주 찾아갈게. 엄마가 황씨한테 사기를 당했었던 일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저는 대학에 입학 후 자연스럽게 법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공무원을 하기 위해 행정학과를 전공했었던 저는 진로를 법무사로 틀어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적당히 넓으면서 환경이 좋았던 집이라 공부를 하기 나쁜 환경은 아니었죠. 하지만 종종 집에 들러서 집을 점검하는 집주인을 며칠 겪다 보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여자 혼자 산다고 해서 관리 잘할 줄 알았더니 집이 왜 이래요? 어머, 세상에 여기 곰팡이도 생기고 배수구에 머리카락 쌓인 것 좀 봐.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 좀 그만둬 주시는 게 어떨까요? 공부 중인데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찾아오시는 거 아주 불편하네요. 이봐요, 아가씨. 내가 여기 싼 집 세놓고 있다고 무시하는 거야? 내가 관리하는 세대가 20개는 넘어. 집주인분께서 얼마나 부자냐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랑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들리는 게 불편하다는 얘기죠. 법적으로도 이렇게 자주 방문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가씨, 내 아들이 로스쿨에서 법 공부하는 사람이야. 왜 이래? 내가 법적으로 문제될 일 저지를 사람으로 보여? 방문하는 거 멋대로 거절했다가 시설에 문제 생기면 아가씨가 다 물어줘야 하는 건 알고 있지? 법 얘기하시니까 저도 한마디 보태볼게요. 이렇게 사전 통보도 없이 매주마다 방문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행위거든요. 통상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 방문해야 하고 그것도 제가 방문을 받아들일 때만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이사 오고 얼마 되지 않아 마스터키로 잠겨있는 문 억지로 열고 들어오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머머, 아가씨 참 맹랑하고 황당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한다. 이거 내가 임대해준 집이고 내 소유물이야. 내 물건 내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보수까지 해주겠다는데 아가씨가 무슨 권리로 그걸 거절해? 법 좋아하시니까 법 공부 좋아하시는 아들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더 잘못이 큰가, 아줌마가 잘못이 큰가 금방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면 한번 소송이라도 해서 알게 해드릴까요? 어린 게 연장자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화장실에 머리카락이며 곰팡이 어떡할 거냐고. 그거야 계약서에 퇴실시 청소비 항목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죠. 전 보증금 지불해서 계약한 거고, 그동안은 제 집인데 집주인이 명령한다고 그때그때 치워야 하나요? 더 듣기 싫으니까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너 이러는 거 다 기억해 둘 거야. 내가 은혜는 잘 까먹어도 모욕은 못 참는 사람이라고. 내 아들이랑 동년배고 타지에서 공부한다는 거 불쌍해서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마구 선을 넘네? 선을 넘는 건 반말이나 해대는 아줌마고요. 뭐? 아줌마? 너 말 다 했어? 솔직히 좋게 봐주려고 한다고 해놓고 신경 뭐 써주셨는데요? 아래층 사람이 화장실에서 환풍기 틀고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얘기한다고 해놓고 3달 넘도록 전혀 개선된 것도 없고, 아래층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들은 적도 없다던데요? 말했다시피 내가 관리하는 세대가 한둘이 아니라고. 아가씨 그런 형편까지 신경을 써야겠어? 그리고 태풍 불어와서 창문에 금 갔었던 거, 유리창 수리하는 분이 와서 확인해주기 전까지는 제 탓이라면서 우기셨잖아요. 뻔히 실리콘 붙어있는 거 이사 올 때 그대로인 거 봤으면서 변색이 된 거 보니 내가 급히 덧칠을 했니 어쩌니 하면서 박박 우겨댔었죠? 이거 이빨로 사람 죽일년이네? 야, 이 미친년아. 네 말이 100% 맞고 옳다고 치자. 그럼 이렇게 연장자한테 대드는 건 맞는 거니? 너는 애비 애미도 없어? 반말하지 마. 이 미친 아줌마야. 당장 안 나가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거야. 제가 공부하는 동안 틈틈이 들려서 저를 괴롭히던 집주인은 제가 딱 싫어하는 인간의 전형인지라 도저히 좋게 상대할 수가 없었는데요. 문 밖으로 밀어냈더니 당장 저를 집에서 쫓아내겠다느니 헛소리를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기까지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의 아들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임대인의 아들인 남희철이라고 하는데요. 듣자 하니 엄마랑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오해랄 건 없고 제 요구나 요청은 안 들어주시면서 자꾸 고집을 피우셔서 다툼이 있었네요. 자꾸 임대인 권리 들먹이면서 의무는 하나도 안 지키시는데 제가 말이 좋게 나갈 수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사과는 됐고 어머니 되시는 분한테 이런 일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해달라고만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태풍 올 때 창문 깨진 거 제 탓으로 몰아가시던 것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둘이 아니니까. 저도 법 공부 중이라 싸우려 든다면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문제들인데 공부하는 동안 시간 뺏기기 싫어서 참는 거예요. 아, 들었습니다. 법무사 공부하고 계신다고. 저도 로스쿨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법 공부하는 게 힘든 줄 알죠. 혹시 지금 로스쿨 다닌다고 저 위협하시는 거예요? 싸워봤자 제가 질 게 틀림없다거나?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저 얼마나 엄마가 세입자분께 스트레스를 줬을지 상상이 가서요. 사실 엄마가 고집이 좀 센 사람이라서 남의 말은 죽어라 안 듣는 사람이거든요. 창피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아들이 로스쿨 다닌다, 법 공부한다. 어찌나 자랑을 해대는지. 자식인 저도 화나는데 다른 분들이야 오죽할까 싶네요. 그쪽 분도 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드신 모양이네요. 솔직히 엄마가 극성이면 자식이 좀 힘들긴 하죠. 말도 마세요. 여자친구 사귀게 되면 조상부터 다 흥신소에 맡겨서 조사해봐야 한다고 하시는데 기겁을 했다니까요. 엄마 흉을 보려는 게 아니라 정말 극성인 사람이라 괜히 감정 다툼으로 가면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이번 일은 엄마가 무조건 전적으로 잘못한 거니까
자존심 상해하기는 해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 찾아가는 일도 없게 할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많이 풀렸어요. 참, 엄마가 형광등 교체 비용이며 벽지 비용이며 부당하게 청구한 것도 알게 됐거든요. 약소하지만 이거 챙겨 드세요. 아니요. 저도 괜히 싸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던 건데요. 진짜 이런 거 안 챙겨주셔도 돼요. 제가 죄송해서 그래요. 공부할 때마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 공부 가르치다 보면 저도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집주인인 엄마 쪽과는 달리 싹싹하고 친절한 성격을 가진 아들이었지만 아무래도 집주인에 대한 인상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거부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과 관련된 정보라든가 법의 개정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정말 저의 합격을 위해 많은 신경을 써주는 모습을 보니 가식이라거나 위장처럼은 느껴지지 않더군요. 스쳐가듯 말한 저의 생일을 기억하고 챙겨주는 모습까지 보게 되니 자연히 호감이 생기게 되었고 자주 식사를 하거나 공부를 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결국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좋아하는 감정을 깨닫고 연인의 관계가 되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사귀는 게 꿈만 같을 때가 있는 거 알지? 성격이 까칠하긴 해도 똑똑하고 딱 부러지지. 말은 틱틱거리긴 해도 은근히 챙겨주지. 까면 까도 계속 매력이 나오는 양파 같은 사람이야, 넌. 또 오글거리는 소리 해대는 거 보니까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든가 보네. 힘들긴. 나 얼른 변호사 되어야 당당하게 너랑 결혼도 할 수 있을 건데. 장모님한테 인정받고 우리 가족한테도 축복받는 결혼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할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나 성공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오빠한테 할아버지도 있었어? 나 처음 얘기 들어. 시골에서 농사하시던 분인데 성격이 좀 안 좋은 분이라서 얘기를 잘 안 했었지. 어떻게 성격이 안 좋으신데? 솔직히 이런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오빠, 어머님 쪽도 한 성깔 하시잖아. 그 나쁜 성격이 다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라더라. 어찌 됐건 할아버지가 건강 문제인지 뭐지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다 정리하고 올라오신 지는 한참 됐어. 원래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무슨 일인지 두 사람 다 화해한 모양이더라고. 어릴 때는 엄마가 할아버지 욕 엄청 하는 거 듣고 자랐었는데 이렇게 또 같이 사는 거 보면 핏줄이라는 게 끈끈하긴 한가 보다 싶고 그래. 그렇구나. 어떤 분인지 한번 뵙고 싶다. 탈모 있으시면 오빠한테도 유전될 수 있잖아. 뭐래, 나 머리 엄청 풍성하거든? 머리 가늘어지고 있어서 걱정할 때는 언제고. 그거야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 왜, 엄마만 해도 원래 너랑 드자비질했던 시기 있잖아. 그때 할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궁금하다. 어느 분이 잘못했는지. 법적으로 딱 결론 내려지는 케이스야? 이 와중에도 법 공부야. 그렇게 법적으로 뭐 결론 내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얘기야.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정리하고 좀 재산이 있으셨는데 엄마한테 좀 돌봐달라고 하셨거든. 그런데 엄마는 같이 살기 싫으니까 재산만 달라는 식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 지금은 그럼 따로 사시는 거야? 같이 사시는 거야? 모시고 살기는 하는데 서로 말도 안 할 정도로 사이는 안 좋아. 밥 차리고 그냥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주는 정도를 모신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할아버지 궁금한 모양이면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릴까? 맨날 나보고 차만 처자 데리고 오라고 노래 부르시거든. 너 보면 되게 좋아하시겠다. 어휴, 됐어. 어머님보다 더 성격 있으신 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당장 오빠랑 결혼하게 될 때 어머님 반대하실 거 생각하면 지금도 골치가 아플 지경인데 할아버지까지? 할아버지는 너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니까. 그리고 엄마야,
뭐 반대한다고 하면 그냥 집 나와버리지 뭐.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집을 나오겠다고?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아님, 나 기분 좋으라고 그냥 막 던지는 거야. 그래, 이렇게 깐깐하게 따지는 게 되게 귀엽다니까. 말 돌리지 말고 나는 오빠 가족들한테 불화일으키는 사람 되고 싶진 않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족한테 별로 정이 없어. 병으로 돌아가신 아빠뿐 아니라 엄마만 아니라 할아버지까지도 돈돈거리는 속물들이야. 게다가 내 가치는 공부 잘해서 효도하는 것뿐이라면서 성적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매질하던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내가 왜 로스쿨 들어와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지 알아? 그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성공한 다음에 버리는 게 최고의 복수일 것 같아서. 헐, 오빠 이런 사람이었어? 정말 낯설다. 오그라들기도 하고. 고마워. 이런 묵직한 얘기도 안 무겁게 잘 받아줘서. 고마우면 변호사 시험 얼른 합격이나 해. 연애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억울해? 파이팅 하자. 남자친구와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더 투자한 끝에 각자가 바라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된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랜만에 엄마에게 방문해 얼굴을 보여드릴 수도 있었는데요. 엄마가 사는 집을 둘러보고 그날 잘 대접을 받고 기분이 좋아 보이던 남자친구는 서울로 돌아오고 난 뒤부터 연락이 뜸해졌죠. 요즘 오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아프면 아프다, 바쁘면 바쁘다 말을 해줘야 내가 걱정을 안 하지. 미안. 내가 요즘 정신이 많이 없네.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얘기해보자. 지금은 나 쉬고 싶으니까 나중에. 엄마 보고 난 뒤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대화 회피해왔잖아. 혹시 변호사 되고 나서 마음이 바뀐 거야?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면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설명을 해줘야 나도 납득을 하든지 이해를 할 거 아냐. 나는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 엄마 보고 나서도 마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사기당한 탓에 집 가난하다는 궁상까지 이해해줄 사람이라 생각했거든. 그런데 내가 또 바보같이 착각을 했나 보다. 역시 사람은 함부로 믿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거 아냐. 단지 그냥 내가 널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이 되나 걱정이 돼서 그러지. 차라리 내가 싫어졌으면 싫어졌다고 말을 해. 자격이니 뭐니 그게 다 무슨 소리래? 나보다 잘 살고 직업도 좋고 성격도 훨씬 나은 사람이 오빠잖아. 나한테 죄 지은 거라도 있는 사람처럼 왜 이러냐고. 하나만 솔직하게 대답해주라. 핏줄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해도 넌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런 사람까지 믿고 평생 같이 할 수 있겠냐고. 아, 그래. 이제야 이유를 알겠다. 내가 엄마 시골에 두고 서울에 혼자 가서 공부만 했다고? 공부 핑계로 아픈 엄마 몇 년 동안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은 거 보니까 인성이 나온다. 이거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다. 말을 말자.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제대로 설명을 하라고. 미안. 내가 정리되는 대로 너한테 꼭 얘기할게. 남자친구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만을 남기더니 한동안은 제 연락을 피하고 제대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이런 건가 싶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서울에 더 있고 싶지 않은 마음에 시골로 내려갔죠. 그런데 엄마는 저를 반기면서도 어딘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너 온다는 연락도 안 오고 무슨 일이야? 내 집에 엄마 보러 오는데 간다 온다 말을 해야 하는 거야? 얼마 전에도 남자친구랑 왔었는데 왜 놀라고 그래? 너 박서방. 아니, 남자친구한테는 뭐 들은 얘기 없니? 박서방은 무슨... 이제 남자친구도 아닐지 몰라. 요즘 연락도 잘 안 받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거든. 얘기 못 들었나 보구나. 그래, 차라리 잘 됐다.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뭐 들은 이야기라도 있어? 네가 알아봤자 좋을 것도 없는 이야기라 그래. 너 나이도 젊겠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을 거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까지.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지금 남자친구만큼 나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어휴, 네가 또 듣겠다고 고집 피울 줄 알았다. 앉아봐. 문제가 간단하지만은 않으니까. 엄마는 저를 앉혀놓고 한숨을 몇 번이나 길게 내쉴 뿐 도무지 이야기를 털어놓질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제가 눈을 부라리자 그제야 남자친구와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엄마의 입에서 들은 이야기는 실로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남자친구가 도와준 덕분에 도망간 개주 드디어 잡았다고 경찰서에서 연락받았다. 사진이며 인적사항이며 죄다 일치하고 도망간 황씨 맞다더구나. 뭐? 진짜? 그럼 엄마가 날린 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설마 그 돈 다 날렸대? 아니,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제법 수완이 좋았는지 들고 도망간 돈을 착실하게도 잘 불려놔서 돈 찾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럼 다 잘 된 거잖아. 가만. 그런데 남자친구는 어떻게 엄마가 황씨 찾는 거 알고 도움을 준 거래? 아빠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어도 못 찾던 사람을? 안방에 붙은 사진 있잖니. 그거 보고 바로 찾아주더라. 왜냐하면 황씨가 네 남자친구 할아버지였거든. 뭐? 엄마는 애써 덤덤하려고 노력을 하며 충격적인 진실을 이어 말해줬습니다. 신나게 잘 놀고 집을 둘러보던 저의 남자친구가 안방에 붙어있던 수배 사진을 보고 크게 놀랐었던 것부터 얼마 안 있어 황 씨가 본인의 할아버지라 고백하며 신고를 하게 한 일까지 다 얘기를 들려주더군요. 모든 사연을 들은 저는 남자친구가 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왜 저의 연락을 피했는지부터 핏줄을 버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냐고 물었던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자, 당장. 결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핏줄 버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냐고, 믿을 수 있냐고 오빠가 물었었잖아. 지금 대답할게. 그게 오빠라면 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믿을 거야. 어머님이 반대하는 것도 오빠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 죽게 만든 사람인 것도 다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고. 이 모지라. 혜진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앞으로 너한테 평생 갚으면서 살려고 할게. 나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가족이랑 또 싸우게 될지도 몰라. 괜찮겠어? 난 솔직히 할아버지나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어. 그냥 너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당장 절연이라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 마. 어떻게 보면 너랑 결혼하는 게 우리 가족한테는 최고의 복수겠다. 저를 위해 가족까지 버리겠다고 말하는 남자친구의 말에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든든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저의 까칠한 집주인이자 예비 시모가 될 사람을 만나러 집에 방문했습니다. 희철이, 너 이게 다 무슨 말이니? 우리 집 새들어 살던 거지년이랑 결혼을 하겠다니? 희철이, 넌 대체 무슨 생각이고? 거지라니. 말 조심해, 엄마. 솔직히 아버지도 없는 환경에서 가난하게 공부 안 했으면 나보다 훨씬 대단하게 됐을 사람이 내 여자친구야. 애비도 없는 게 감히 우리 희철이랑 결혼을 하려고 꿈꾸니? 너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 대들던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애비가 없어서 개념도 없는 거냐? 응? 얼른 대답해보거라. 네, 맞아요. 그런데 아줌마도 애비가 없지 않으신가요? 뭐? 에이, 아시면서 뭘 모른 척 하세요. 여기 원래 황씨 할아버지도 같이 있었다면서요. 지금은 감옥 가서 없으시고. 너가 그걸 어떻게 아니? 내가 신고했으니까 알지. 신고를 했다고? 네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네 할아버지를 남이 신고해도 변호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고. 몰라.
나도 애비가 없어서 개념이 없나 보지. 엄마 미치는 꼴 보고 싶니? 똑바로 말해. 할아버지는 감옥에서 그대로 죽어도 할 말 없어. 할아버지가 돈 들고 도망간 바람에 이 사람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뭐? 그럼 설마 얘가 그 사람 딸이란 말이니? 말하는 거 보니 역시 엄마도 알고 있었구나. 예상했던 대로 엄마도 할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이었네. 아줌마한테 굳이 죄값 묻지는 않을게요. 잘난 변호사 아들이 죽을 정도로 얄밉던 여자애랑 결혼하겠다고 하고 핏줄까지 버리겠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으니까. 얘, 제발 부탁이다. 내가 너인 줄 알았으면 진즉에 죄를 빌었을 텐데. 우리 희철이는 그래도 안 된다.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걸 네가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니. 희철 씨는 누구 소유물이 아니에요. 앞으로 제 입에서 어머님 소리 듣고 싶으시면 지금보다 많이 변하셔야 할 거예요. 희철아, 엄마 정말 죽는 꼴 보려고 이러는 거냐? 네 할아버지도 없는데 날 이렇게 버리는 거냐고. 희철아. 울부짖는 예비 시모를 두고 나서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그동안 품어왔던 마음의 상처가 오랜만에 건드려진 탓인지 남자친구에 대한 고마움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눈물이었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절 남자친구는 위로해줬고 저희는 최근에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의 엄마를 비롯해 지인 몇몇만을 부른 작은 결혼식이었죠. 시어머니는 당연하게도 참여하지 않은 결혼식이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끈끈하니 그런 사람의 인정 따위는 필요가 없었죠. 어찌 보면 원수의 지방과 결혼한 셈이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 앞으로 생길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